현대의학과 심천생리학의 차이. 최근에 방광암 환자가 심천사열로 완치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져 오는데, 또 다른 방광암 환자는 최첨단 방법으로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도 결국 사망했다는 슬픈 소식도 들려옵니다. 왜 이런 괴리가 생긴 걸까요? 방광암의 원인을 치료했느냐? 원인은 모르고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만 치료했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 개념입니다. 우리는 약을 먹고 그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거나 수술로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치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런 방법은 근본 치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치료의 개념은 어떤 약을 먹지 않고도,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도 우리 몸이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생 복원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이라고 하면 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증상입니다. 이때 현대의학의 치료법은 보통 소화제를 먹습니다. 소화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소화는 됩니다. 그러나 소화제는 위가 하지 못한 소화를 도와는 주었지만 고장난 위 기능을 고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화제를 먹고 있는 동안에도 위는 계속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소화가 안 되고 그때마다 소화제를 반복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소화불량이란 만성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위장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위장 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되어서 위장세포가 재생 복원을 하여 위의 수축 활동과 위산 분비 등이 정상이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적게 생산이 되어서 눈이 뻑뻑해지는 증상입니다. 이때 현대의학은 인공 눈물을 만들어서 반복해서 넣어주는 방법을 씁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눈물샘의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기능은 없습니다. 눈물이 적게 생산된 원인은 눈물을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을 하는 눈물샘으로 들어가는 모세혈관을 어혈이 막아서 눈물을 만들어내는 원료인 혈액이 잘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 역할을 하는 눈물샘에서 제품인 눈물이 적게 생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치료법은 눈물을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을 하는 눈물샘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내주어서 눈물샘으로 눈물을 만들어내는 원료인 혈액이 잘 공급이 되게 해주면 눈물샘은 스스로 제품인 눈물을 만들어내서 안구 건조증은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당뇨병도 현대의학은 부족한 인슐린 성분만 보충해주는 방법이지 췌장의 장기 기능을 고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당뇨병의 올바른 치유법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을 하는 췌장으로 들어가는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내주어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원료인 혈액이 잘 공급이 되게 해주면 췌장은 스스로 제품인 인슐린을 만들어내서 당뇨병은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관절에 물이 차면 주사기로 빼내주는 것도, 암이나 혹이 생겨서 수술로 혹을 잘라내는 것도,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먹는 것도, 세균이 있으면 항생제로 죽이는 방법도 모두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눈에 보이는 결과만 치료하는 방법이지 그 결과를 오게 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오게 된 근본 원인은 모두 피가 잘 돌지 못해서입니다. 이처럼 현대의학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해결하려는 치료 방법이고 심천생리학은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 자체를 해결해서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해결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만약 약이 치료제라고 하면 약을 먹은 만큼은 몸이 좋아져 있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가 10년, 20년을 약을 먹었다면 그만큼은 좋아져 있어야 하는데 약을 끊으면 오히려 증상은 더 악화되어 나타납니다. 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약을 치료제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약은 치료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증상만 응급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그 질병이 오게 된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약을 먹고 나타난 임시적인 효과를 치료라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소화불량 환자가 소화제를 먹고 소화가 되었다고 고장난 위가 고쳐지는 일은 없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혈압이 떨어졌다고 고혈압의 원인 장기인 신장과 간이 고쳐지는 일은 없습니다. 당뇨 환자가 인슐린 약을 복용한다고 췌장이 고쳐지는 일은 없습니다.
안구건조증 환자에게 인공 눈물을 넣어줬다고 눈물샘의 기능이 회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가려움증 약은 가려운 증상만 완화시켜 줄 뿐이지 가려움증의 원인인 산도를 떨어뜨려 주는 일은 없습니다. 혈전용해제는 혈전을 녹이는 기능만 있지 혈전을 못 만들게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기침약을 먹어서 기침이 줄었다고 기침을 하게 된 원인이 고쳐지는 일은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약의 이치가 똑같습니다. 약은 장기 기능이 떨어져서 장기가 하지 못한 역할을 응급으로 대행해 줄 뿐입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내 몸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면 그 질병이 오게 된 원인 장기 자체를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 치매 등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황당합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 일부가 경직된 것을 말하며 협심증은 심장의 관상동맥 혈관 일부가 좁아지거나 막힌 증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신장과 간 기능 저하의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 없이 심장의 말초 모세혈관을 막아 심장 근육 일부를 경직시켜서 심근경색이란 질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심장의 관상동맥 혈관 끝 말초 모세혈관을 어혈이 막아 수축시키지 않고는 심장의 관상동맥 혈관을 수축시키는 협심증이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관상동맥 확장 수술이나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 얼마나 허무한 치료 방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술 치료로 심장의 관상동맥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그 혈관 끝 말초 모세혈관이 뚫리는 치료 효능이 있을까요?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되어 혈전 생성을 중단시키는 치료 효능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과 수술 후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술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생리 이치의 시각으로 진단하면 심장은 타장기에 비하여 수축 팽창의 운동량이 많기에 심장의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녹이는 처방을 하게 되면 약성의 침투가 용이하기에 쉽게 녹여낼 수 있으며 심천생리학의 신장과 간 기능 회복 치료는 재발을 막는 치료 효능으로 나타나기에 협심증, 심근경색, 후천적 심장 판막증 정도는 처방과 함께 8번 신간혈, 5번 협심증혈, 30번 급체혈을 사혈하여 주면 90% 이상 치유 가능하며 부정맥, 저혈압인 경우는 뇌파 장애가 원인 제공이기에 1번 두통혈과 9번 간질병혈을 추가 사혈하여 주면 이 역시 90% 이상 재발하지 않는 치유가 됩니다. 또 치매 치료와 예방법을 들여다보면 더욱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각종 두통, 기억력 감퇴, 치매, 뇌경색, 알츠하이머, 자폐증, 정신 이상까지 뇌혈관이 막히지 않고는 발병할 수 없는 증세들입니다. 그럼 치매와 각종 뇌질환들이 어혈 없이 뇌혈관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뇌혈관을 막는 어혈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퍼즐 게임을 한다고, 고스톱을 친다고, 춤추고 노래 부른다고 막힌 뇌혈관이 열려 피가 돌아서 치매, 뇌경색, 뇌출혈을 얼마나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1% 정도나 치료가 가능할까요? 전혀 가능성 없습니다. 또 만성 위염이란 위에 염증이 있는데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붙여진 질병 이름입니다. 위에 염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침입세균이 위 벽의 자리를 잡고 세력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리의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왜 침입균이 위 벽에 자리를 잡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원인을 보는 시각입니다. 만약 침입세균이 위 벽에 침입하는 순간 백혈구가 잡아먹었다면 위염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침입균이 위 벽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 백혈구가 침입균을 잡아먹지 못하였다는 답이 나옵니다. 백혈구는 혈액 속에 살며 혈관을 따라 이동하며 침입균을 잡아먹는데 침입균이 위 벽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염증 부위는 혈관이 막혀 피가 못 돌고 핏길 따라 돌아다니는 백혈구가 침입균이 있는 곳까지 접근을 할 수 없었다는 답이 나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위염 치료는 막힌 혈관을 열어주어서 백혈구한테 염증을 일으키는 침입균을 잡아먹어라 하는 치료법이 올바른 치료법입니다. 노출된 종기나 염증을 사혈해보면
이 말이 맞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처럼 위험의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염증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접근을 하면 그 침입균의 종류가 어떤 종류냐 하는 방향으로 흘러서 그 침입균을 잘 죽이는 약인 항생제를 만들어서 복용하는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증세를 두고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 첫 잘못된 시각이 오늘날 실수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것이 과학의술로 고정관념화되어 있습니다. 위험의 원인을 보지 않고 결과만을 놓고 보면 위험은 침입 세균만 눈에 보입니다. 이러면 침입균을 죽이는 약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침입균이 잘 죽는 약을 만들어서 복용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주사를 맞든 약을 복용을 하든 그 약 성분은 피에 섞여 혈관을 따라서 염증이 있는 곳까지 도달을 해야 하는데 이미 염증이 있는 곳은 혈관이 막혀 피가 못 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라는 침입균은 못 죽이고 피가 도는 혈관에 노출된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를 죽이거나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만약 그 약이 침입균이 있는 곳에 100% 도달했다면 약을 한 번 복용하면 침입균이 몽땅 죽으니까 한 번의 치료가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약 성분은 염증 부위에 혈관이 막힌 정도만큼 적게 유입되기에 몇 개월을 복용시켜도 치료가 되지 않으니 만성 위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 약을 장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깬 부작용으로 인해 위험약인 항생제를 장복시키면 그 부작용으로 백혈구의 힘은 갈수록 약해져서 새롭게 침입하는 세균을 물리칠 힘이 없어집니다. 이러면 새로운 세균이 침입할 때마다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몸이 되어서 결국 인간은 약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목적이야 위험을 치료하기 위함이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몸의 저항력을 약화시켜 병을 더 깊게 만들었고 백혈구를 약화시켜서 새로운 병원균이 침투하기 쉬운 조건만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입증된 과학의술의 현 주소입니다. 또 고혈압 약으로 신장과 간 기능을 망가뜨려 피를 혼탁하게 함으로써 산소 부족을 심화시켜 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도록 하여 혈압을 더 높아지게 만들어 놓고는 환자한테만 안정을 해라, 조심해라, 잘못하면 중풍이 온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입증 실험은 간단합니다. 일단 고혈압 약을 끊고 한 달 정도만 지켜보십시오. 혈압약을 먹기 전보다 월등히 혈압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은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고혈압약의 마취 기능에 의해서 심장이 천천히 뛰어 수치상으로만 혈압이 정상의 범주에 있을 뿐이지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에도 본인만 모르고 있을 뿐 내부 장기는 계속 망가져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혈압약은 원인은 그대로 놔둔 채 결과에만 효과를 내는 약으로 그 약의 마취 기능은 신장과 간 기능을 더욱 떨어뜨림으로써 지방간, 간염, 간경화, 통풍, 관절염, 당뇨, 암, 중풍을 빨리 오게 하는 원인만 악화시켜 놓고는 각 증세마다 약을 따로 지어서 한 보따리 약을 주며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 고혈압 약을 장복하면 앞에 나열된 증세는 예약해 놓은 줄 아시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몸에 혹이 생겼는데 혹이 작을 때 떼어냈다고 해서 재발이 안 될까요? 아니면 산도가 약하니까 바로 재발을 안 한 걸까요? 정답은 산도가 약해서입니다. 그러면 혹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떼어냈다고 해서 혹이 생긴 원인이 근본적으로 예방이 될까요? 정답은 안 됩니다. 일단 혹이 생겼다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 피를 맑게 해주어야 합니다. 특정 부위에 혹이 생긴 것은 그 특정 부위에 혈관이 막혀 피가 못 돌아 산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도가 낮을 때에는 물혹이나 비지종을 만들어내고 산도가 더 높아지면 섬유종을 만들어내고 담석종이 되고 암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산도에 따라서 혹의 종류와 병명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신간혈을 빼주고 해당 부위를 사혈을 해줘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체에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의 시각 차이에 따라서 현대의학과 심천생리학의 치유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현대의학은 질병이 오는 원인을 보는 시각이 없습니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없애서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가 얘기하니까, 교수가 얘기하니까, 명의가 얘기했으니까 맞겠지 하고 무조건 믿어버립니다. 현대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치유하는 치유법이 아닙니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만을 응급으로 치유하는 치료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진리와 이치에 맞는 치유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결과만 해결해 놓으면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그 원인은 반드시 더 나빠지도록 되어 있고 원인이 나빠진 만큼 반드시 그 결과는 더 나쁘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좋게 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원인 결과법입니다.